김정우 꼭 풀기. 자, 이제 꼭 풀기 이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요 소유권 파트에서 중요한 취득시효 그리고 이제 공동 소유 형태, 특히 공예 법률 관계를 중심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 뭘 하셔야 되죠?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그 다음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4가지 미리 하고 수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취득시효 제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어요. 26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그 취득시효하고 그 다음 시효 취득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시효 되는 권리가 뭐 있죠? 소, 지, 전질이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은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점유가 저형이죠. 점유권, 유치권, 가족법상의 권리, 저당권, 그리고 형성권, 이건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뭘 골라야 돼요? 1번 고르면 되죠. 지역권 되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안에 지역권 취득시효 됩니다. 지상권 되고, 그다음 국유 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이 되죠. 그다음 성명 불상자, 이름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토지, 당연히 취득시효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30회 문제인데요. 30회 취득시효 중에 특히 점유 취득시효인데 이건 몇 조 몇 항이죠? 245조 1항. 245조 1항. 일단 몇 년간이에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1번에 갑시다. 이건 사건 이름을 꼭 기억합시다. 이게 철조망 사건입니다. 철조망 사건. 자, 먼저 사건 내용은 뭐냐면 갑이 이제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쳐뒀죠.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라는 걸 밝혀두기 위해서 주위에 철조망을 이렇게 쳐둔 거예요. 그러니까 철조망 또는 경계선이라는 말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쳐놓은 철조망을 확 걷어내고 이 땅을 20년 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매해 경작에서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제 갑에게 소유권 인제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즉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을이 갑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원고, 갑은 피고가 되죠. 그럼 이때 재판이 시작이 되면 갑이 유리할까요? 을이 유리할까요? 을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점유자는 일단 무슨 점유로 추정되죠? 자주 점유로 추정되죠. 자주 점유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추정받는 자 스스로는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입증 책임은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에서 뭘 입증했냐면 을은 나랑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내 땅을 무단으로 쓴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즉 을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요건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 나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걸 갑이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다가 소유자 쪽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 무단 점유라는 걸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다가 추정이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철조망 사건. 철조망 사건. 1번 가봅시다. 악의 무단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OX, X죠? 추정이 번복되는 겁니다. 추정이 깨진다는 겁니다. 추정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X. 그 다음 2번 갑시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요 아파트 지하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용 부분 이거 취득시효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맞네요. 다음 몇 번이죠? 2번.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영화도 있죠. 영화. 아세요?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는 기생충 영화 보면서 그 지하에 있었던 아저씨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셨던 아저씨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매우 오랜 세월 살아도 그건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합시다.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조심하세요. 일필토지의 일부죠. 일필토지의 일부. 그러면 먼저 한 필의 토지가 있고 요 빗금치인 부분이 일필토지의 일부예요. 그러면 한 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갑, 요 빗금치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에요. 그러면 요 빗금치인 부분을 일단 을이 먼저 점유를 하고 나중에 등기를 할 때 분필 절차를 먼저 거치면 되죠. 분필 절차를 거쳐서 여기도 한 필로 만들고 이쪽도 한 필로 만들고 난 다음에 빗금치인 부분에 관해서 을 앞으로 충분히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안 된다? 되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됐으니까 X.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를 먼저 등기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일필 토지의 일부인 상태
상태로 등기를 하는 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로 됐죠. 이건 시효는 완성했는데 아직 뭘 하지 않았다는 거죠?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완성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이 이제 본능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건 그림 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하기 전에 뭘 꼭 기억해야 되냐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전대입니다. 전대. 얘는 무조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이 사람이 바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게 전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 주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전대. 그 다음 후강.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전 소유자이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후강이에요. 얘가 공식처럼 잘 기억이 나야 됩니다. 전대, 후강. 그럼 사례를 읽어보고 이게 전대가 적용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후강이 적용되는 경우인지를 잘 구별하시면 돼요. 일단 문제를 풀 때 여기 키워드예요. 자, 그럼 이걸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이 사람이 토지 가지고 있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공짜로 주겠다, 증여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기로 약속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 보존하려고 얘가 뭐 할 수 있죠? 가등기 할 수 있죠. 가등기. 자, 그런데 가등기는 가등기인 상태로는 아무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등기인 상태로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법률상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갑이 여전히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 그럼 취득시효를 완성시켰으니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잘 봐야 됩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한 거예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만 잘 하시면 돼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 즉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언제예요? 이게 본등기 한때예요? 아니면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거예요? 본등기 한때죠. 다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항상 언제 발생하는 거죠? 본등기 한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건 언제예요? 본등기 한때. 자, 그럼 잘 보세요. 요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럼 뭐가 적용될까요? 후광이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순위 보존의 효력 때문에 자꾸 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순위 보존의 효력 때문에. 그러면 순위 보존의 효력 한번 가봅시다. 순위 보존의 효력. 그럼 여기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한테로 소급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한테로 소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건 이제 여기 적용하면 병의 소유권의 순서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때에는 가등기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말이죠. 병의 소유권의 순서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때에는 가등기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병의 가등기 날짜가 빨라요? 을의 시효 완성 날짜가 빨라요? 병의 가등기 날짜 빠르죠. 그럼 결국 순위 보존의 효력을 갔을 때에도 결국 누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병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권 변동의 효력으로 보나 순위 보존의 효력으로 보나 결국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병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가져가야 되는 거죠. 병이 소유권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요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절대 취득시를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확실하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본등기 한때. 따라서 병은 시효 완성 후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한테로 소급한다. 이게 순위 보존의 효력인데 순위 보존의 효력을 갔을 때에도 결국 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로 보나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OX, X죠. 5번 더 기억합시다. 이게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는 얘는 꼭 기억합시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거고, 부동산이 압류가 됐다, 가압류가 됐다, 이건 취득시효 중단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24회 문제인데요. 자,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1번 갑시다. 이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그냥 소유권이죠. 등기청구만 할 수 있는 거죠.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2번 가볼까요? 이건 뭐가 계속되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죠.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보세요. 3번 잘 읽어보세요. 자, 시효 취득, 시효 완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시효 완성자 사이에 이거 채권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여기는 OX예요.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맞죠? 왜냐하면 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우리 취득시효를 완성시켰어요. 그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건 맞아요. 얘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요게 틀렸어요. 계약상의 이게 틀린 거예요. 계약상의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청구권이 생기는데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그러니까 계약상의 이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법률 규정은 몇 조가 될까요? 187조가 아니에요. 187조는 물권 변동이잖아요. 상, 공, 판, 경, 기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근데 처분할 때 등기하라는 거니까 얘는 물권 변동이고, 여기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거예요. 이 조문 중요하다 그랬죠.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고 24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187조 아니고 요 법률 규정이나 법률 규정. 네, 근데 제가 좀 그래도 안심스러운 건 그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 법률 규정을 187조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출제하는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로서는 좀 안심이 되는 거죠. 대신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이때 법률 규정은 몇 조 몇 항이라고요? 245조 1항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얘는 계약상의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다음 4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볼까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이렇게 돼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러면 보통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에게 등기된 소유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소유자로서 등기가 된 경우가 보통이니까. 근데 이 등기 명의하고 이 소유자하고 좀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A가 진짜 토지 소유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A랑 계약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서류를 위조했어요. 위조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위조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가 뭐로 기록되죠?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에게 소유권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럼 얘가 취득시효를 완성시켰어요. 그럼 등기부를 열어보면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위조한 사람이니까는 소유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A한테 있죠. 그럼 밑에 을은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등기 청구를 해야 될까요?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한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다시 누구에게 한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러면 이 소유자는 소유 명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소유자. 그럼 진짜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죠? A한테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해야 돼요? A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갑을 상대로 소유권은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볼까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갑이죠. 얘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진짜 소유자는 A라는 겁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꼭 기억합시다.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한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자, 5번 갑시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를 제기했다가 이런 일은 실제로 많아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자신이 제기한 소를 취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취득시효 이익을 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기.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다시는 등기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소유권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한 거니까 이건 시효 이익을 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기. 결론 정도 기억하시되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34회 문제인데요. 자,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옳은 거. 자, 먼저 그냥 국유재산 이렇게 나오면 취득시효 돼야 안 돼요. 국유재산 원래 안 되죠. 뭐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20년 살았다. 소유권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반 재산 이거 뭐냐면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건 국가 소유로 되어 있긴 한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과 별반 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논, 밭, 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 밭, 토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일반 재산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다만 등기를 하기 전에 이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편입됐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럼 다시 취득시효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OX, X. 자, 2번 볼까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이면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갑 말하는 거죠. A가 진짜 소유자인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서류 미주에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등기 명의는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OX, O. 이때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A.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가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시효 완성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2번은 뭐 정답 골랐어요. 일단 3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과 경유되기 전에 일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장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면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또 취득시효는 소급효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가 됐어요. 그럼 점유 개시한 대로 뭐해서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건 토지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3번 미등기 부동산 시효 완성됐다. 미등기 부동산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한 데 있으니까 X죠. 이때는 이제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될까요?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건 또 강조드립니다.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건 뭐뿐이다? 물권적 청구권뿐입니다. 부동산이 압류가 되었다, 가압류가 됐다. 이건 절대 취득시효 중단 사유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31회 때 문제인데요. 31회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슨 재산이죠? 일반 재산. 그냥 일반 재산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건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맞죠? 2번은 참고 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기간이 10년입니다.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그리고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괜찮아요. 다만 이중으로 경유된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무효로 된 후 등기에 기초한 등기는 이 무효인 등기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보존 등기에 기초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대신 요 열심히 팔 건 아니고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시다. 취득시효 오yon 엄청 중요하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거예요. 둘은 계약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즉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당사자의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발생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원 소유자의 뭐가 없어도 동의가 없어도 등기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죠. 원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OX. 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 갑시다. 취득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할까요? 완성 후 등기 전에 원 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읽어보고 내가 이 판례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이 판례 알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시효를 완성시켰어요. 이거 1번.
취득시를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리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니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 등기 청구를 해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그럼 이때 이 토지에 붙어있던 병의 저당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존속합니다. 이렇게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병의 저당권을 소멸해요. 근데 여기는 병의 저당권이 언제 설정이 된 건지 잘 보기 바랍니다. 을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설정이 된 저당권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병의 저당권을 그대로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 일단 여기를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병의 저당권을 존속한다 그랬으니까 병은 을에게 넘어간 토지에 대해서도 계속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건 저당권의 추금력이라고 말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따라가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병은 을에게 넘어간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이라는 사람이 요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이 토지를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럼 경락인은 언제 토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 대금을 완납한 때. 그러면 을은 잠깐 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했다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고 결국 경락을 정의받으면 결국 을은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이렇게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을이 소유권 잃어버린 이유는 뭐죠?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대신 갚으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으니까 저당권 당연히 이거 소멸하게 돼요. 소멸.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했으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실행될 리가 없고 내가 취득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돈을 누가 대신 갚은 거죠? 갑의 돈을 을이 대신 갚은 거죠.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너의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그 돈을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을이 돈을 갚은 거 맞는데 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갚은 거예요? 아니면 갑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갚은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죠.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를 한 거니까 요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을이 갑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면 갑이 을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가 하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말하겠죠. 왜? 동그라미에 들어갈 단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을은 갑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4번 갑시다. 4번.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볼까요?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는 겁니다. 이거 자기의 이익으로서 변제했다는 겁니다. 그럼 원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OX, X죠. 자, 답 뭘 골라야 돼요? 4번. 엄청 중요합니다. 5번 가볼까요? 취득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하시고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이거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제대로 왔다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입니다. 명의를 신, 믿고 탁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유자는 자기인데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두자라고 약속하는 게 이게 명의신탁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 볼까요? 병이라는 사람이 진짜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두게 되면 여러 불편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경매 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 보고 너 앞으로 좀 소유권 등기를 좀 해두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병이 갑에게 너 앞으로 좀 등기를 해두자라고 약속하는 계약이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 그러면 병은 믿고 부탁한 사람이죠. 등기 명의를 갑 앞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이니까 믿고 부탁한 사람이라서 병은 신탁자라고 그래요. 믿고 부탁한 사람. 그럼 갑은 부탁을 받아준 사람이니까 갑은 뭐라 그러죠? 수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탁자. 요 상태에서 요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시켰어요. 취득시효 완성.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시키고 등기를 열어보면 소유자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죠. 그러니까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면 당연히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요 을의 취득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했어요. 명의신탁 약정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유효할 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가 돼서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복귀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병이라는 사람은 취득쇼 완성 전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에요? 완성 후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에요? 완성 후가 되는 거죠. 일단 을의 취득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취득쇼 완성 후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되니까 뭐가 적용될까요? 아까 봤던 전, 대, 후, 꽝이죠. 후꽝. 취득쇼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취득쇼를 완성시켰어요. 그럼 을의 취득쇼 완성되고 난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사는 경우가 똑같다는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가 되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건 결국 병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돈 주고 산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적용된다고? 후, 꽝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후꽝. 그러면 누구한테 뭘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취득쇼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회 때 문제인데요.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죠. 점유하고 있으면 어떤 점유로 추정해주죠? 자주,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그럼 자주 점유 추정되니까 추정되는 건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점유자는 자주 점유 증명할 책임이 있다. OX, X. 그다음 2번 시효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됐다. 이거 뭐 쉽네요. 그러면 전전양도 되었다가 시효가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럼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인에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3번에 갈까요?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등을 설치하도록,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즉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시켰어요. 그럼 얘는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면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경계 확장을 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담장을 설치해놨어요. 그 담장 설치한 이유는 을의 취득시효를 방해할 목적으로 담장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효 완성자는 담장을 제거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제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대신 제거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근거는 뭐가 될까요? 근거. 이건 소유권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담장을 철거하러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아까 설명드렸던 그림인데요. 읽어보세요. 시효 기간 만료 후,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받은 신탁자. 그럼 신탁자 후 꽝이라고 그러죠. 후꽝.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회복한 이 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명의 신탁자는, 이게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가 명의 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거꾸로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그건 틀렸고, 그 다음 5번 갑시다.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경고받은 자가 요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럼 잘 볼까요? 이게 요 시효 완성했어요. 그럼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리고 취득시효 소급費에 있다 없다? 있죠. 점유를 개시한데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니까 결국 자기 땅을 경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료 상당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원 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죠. 자, 32회 문제인데요.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명불상자, 자기 소유 물건도 타인 소유 물건도 성명불상자 소유 물건도 다 취득시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정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 2번. 여기는 계속이라는 단어 볼까요? 일반 재산인데 그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냐면 그 일반 재산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등기가 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면 다시 취득시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 일반 재산이다. 이건 행정재산으로 편입된 적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맞죠? 그 다음 3번. 점유자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볼까요? 자, 먼저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점유한 겁니다. 이때 점유를 시작했어요. 점유 시작. 그러면 이때 점유자는 일단 무슨 점유인 것으로 추정해 주죠? 자주 점유인 것으로 추정해 주죠. 그러면 요 을은 자주 점유로 추정되니까 을은 자주 점유했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매수한 사람이다, 증여받은 사람, 이게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도 점유자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소송에서 점유자가 이기면 좋은데 애가 재판에서 입증을 잘못해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자주점유로 추정되다가 타주점유로 바뀔까요? 아니면 계속 자주점유로 추정될까요? 계속 자주점유로 추정되죠. 왜 그렇죠? 원래 요 추정받는 건 원래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추정받는 자 스스로는 입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해 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권리주장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죠. 실패해도 계속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주점유로 바뀌려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졌다. 그러면 이제 타주점유로 바뀌지만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원래 추정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 입증해 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 있죠.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설레발 치다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볼까요?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 그럼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OX, X죠, X. 그리고 답이 3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게, 이 말은 뭐냐면 그 여러 점유자를 거쳐서 현재 점유자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효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점유 개시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를 선택해서 둘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에 어느 시점을 임의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점유 개실이 자기의 점유 개시일이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둘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갑시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끝에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당연히 있다 없다? 없죠? 자,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답은 3번 골랐고요. 자, 다음 공동소유형태 갑시다. 이건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경우가 공동소유죠. 여기는 공유도 있고 그 다음에 합유도 있고 총유도 있죠. 총유. 자, 그러면 이 물건을 공동으로 n분의 1씩 투자해서 물건을 함께 샀어요. 이게 대표적인 공유입니다. 공유. 그 다음 동업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함께 가지는 걸 합유. 조합의 조합원이 물건을 함께 가지는 걸 이걸 합유라고 표현합니다. 이 총유는 여러분 종중 땅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중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 종중 원들 있죠. 이 사람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입니다. 이렇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물건을 함께 가지는 걸 총유라고 그래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공유인데요. 자, 주로 공유에 관한 지문, 합의에 관한 지문이 이제 시험지에 주로 등장하죠. 자,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일단 원칙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는 그 인적 괴로의 정도가 매우 약해요. 공동 투자했다가 이제 서로 마음 맞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자유입니다. 자유. 공유물 분할은 자유. 근데 불분할 특약 맺을 수 있어요. 불분할 특약. 분할하지 말자. 불분할 특약. 이거 몇 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이 숫자 기억합니다.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 맺을 수 있고 이 특약도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넘을 수 없다. 5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갱신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맞죠. 1번은 맞고 답은 쉽게 골랐어요. 2번 합유의 경우에 처분이 나면 뭘 처분인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뭘 처분했죠? 지분 처분. 그럼 내가 동업하기로 해서 돈 투자했고 근데 그 물건에 대한 지분이 있어요. 그럼 이 지분을 팔면
내 지분을 산 사람이 원래 동업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와 동업하는지가 당연히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합의 지분을 팔 때는 다른 합의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합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죠. 그다음 총유의 경우에 보존행위 조심합니다. 이건 요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일단 사원초행 결의를 거쳐서 사단, 단체 자신의 명의를 하거나 아니면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건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다음 합의자의 1인이 사망했어요. 그럼 합의 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동업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아들이 3살입니다. 그럼 나머지 동업자가 3살짜리 애랑 함께 동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지분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고 됐으니까 X죠. 그다음 5번은 이거 열심히 팔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고. 이게 뭐 되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필요 없어요. 그냥 지분 위에 담보물권인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얘는 뭐 거의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 출제하신 분이 한번 출제 한번 했어요. 출제 한번 했는데 그 뒤에 들어간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계속 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뒤에 들어간 사람이 야 이건 너무 심하게 냈는데 그 뒤에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공유자의 1인이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지분 위의 담보물권인데요. 자, 이 토지가 갑하고 을의 공유예요. 공유. 갑이 지분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도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요 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요 2분의 1 지분을 담보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리고 공유 지분 2분의 1 지분 위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공유 지분 위에 이렇게 저당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병은 요 을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가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돼서 요 오른쪽 부분은 을이 소유권 취득했고 왼쪽 부분은 갑이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 병은 누구의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을의 지분. 그러니까 이 토지가 쪼개진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이 소유권 취득한 부분에 병의 저당권이 집중된다, 집중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중되는 게 저당권자에게 좋은지 분산되는 게 좋은지 한번 해봐요. 집중되는 게 병한테 좋을까요? 분산되는 게 좋을까요? 이 분산돼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를 쪼갤 때 요 을이 소유권 취득한 부분은 아주 형편없는 땅으로 자르고 갑이 소유권 취득한 부분은 아주 비옥한 옥토, 좋은 땅으로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한 부분은 아주 나쁜 땅이 되니까 병의 저당권이 확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병이 소유권 취득한 부분에 저당권이 집중이 되면 안 돼요. 집중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병은 지분이라는 게 어떻게 자라든지 2분의 1씩인 거니까 요 을이 소유권 취득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야 되고 갑이 소유권 취득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같이 이렇게 미쳐야 돼요. 이렇게 분산되어야 되지 어느 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 돼요. 집중되는 게 저당권이 좋다, 분산되는 게 좋다. 분산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끝에 집중된다. OX, X. 그리고 끝. 이거 열심히 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돼요. 가끔 제가 기출문제니까 이건 제가 뭐 임의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다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이 중에 그냥 참고하고 해드리는 거 있죠. 그냥 깊이 팔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도 참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몰라도 여러분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가르쳐 드리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설명 자세하게 해주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풀기만 가지고 여러분 이미 합격합니다. 이미 합격해요. 내가 이 강의를 이제 기획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더 이상 그 강의를 오래 해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실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저도 엄청 좋고 여러분 안 되잖아요. 같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지면 제가 뭐 좋겠어요. 다시 제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뭐 금전적으로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심정적으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꼭 풀기만 잘 풀면 지금 공부하는 사람도 나중에 공부하게 될 사람도 이거 인터넷에 다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죠. 그럼 이 강의만 열심히 보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설을 다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꼭 풀기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그럴 확률도 있긴 하죠. 근데 그런 문제가 40문제 중에 몇 문제 될 것 같아요? 한 문제, 많아야 두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 꼭풀기 문제 잘 풀고 가도 시험에 그거 다 맞으면 점수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보고 3번 보고 적어도 한 5번은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험장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합격시켜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강의를 듣고 좋아요 눌러야죠. 좋아요. 그 다음 또 댓글 써야죠. 댓글. 그 다음 구독, 알림 설정.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7회 문제 봅시다. 공동소유 형태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일단 여기는 처분이 났어요. 처분이 났는데 이게 공유 지분을 처분했는지 공유물을 처분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뭘 처분했죠? 공유물, 물건을 판 거예요. 물건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OX, O. 그 다음 2번 관리비용이네요. 관리비용은 당연히 무슨 비율로 부담을 해야 되죠? 지분비율이죠. 지분비율. 그러니까 지분비율로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얘는 이제 원칙을 좀 먼저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 대부분 여러 사람이 물건 함께 공유할 때 당사자 간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대부분 특약을 맺어요.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 특약은 지분을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쳐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속 관리에 관한 특약이 의미가 있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지분을 새로 사서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안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관리에 관한 특약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계피부도록 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한 사람이 매우 부당하게 되어 있는 경우, 자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한 공유자, 일부의 공유자는 전혀 공유물을 쓰지 못하도록 관리에 관한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건 애초부터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이때는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아야 돼요?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특약이니까 미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미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이렇게 다 고르는 거예요. 자, 4번 갑시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일단 이건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이런 말이 나오면 계약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X 토지를 갑하고 을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갑의 지분의 3분의 2고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잘 따라합시다. 자,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단독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X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임대차 계약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임대차 계약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다, 처분행위다? 관리입니다. 관리. 이건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차임을 받는 거니까 물건을 유리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유리하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용, 계량 이런 걸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러죠? 관리행위라 그러죠. 관리행위. 자, 그러면 이때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그냥 가반수가 아니고 지분의 가반수.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이 X 토지를 쓰는 건 갑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을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토지를 쓰는 건 당연히 적법하다는 겁니다. 적법하고 정당해요. 그러면 요 을에 대한,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은 관리행위고 관리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이 X 토지를 쓰는 건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도 을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뭐하다? 적법하다는 겁니다. 자,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의 사이에서도 뭐하다? 적법하다. 맞죠? 그 다음 5번 갑시다. 5번. 저건 사건 기억나야 되는데 이게 소나무 사건이라는 겁니다. 소나무 사건. 일단 내용을 보고 갑시다. 소나무 사건 내용은 뭐냐면 갑 사람이 형, 을이 동생이에요. 각각 X 토지를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갑, 형 요 사람이 X 토지를 자기 혼자 배타적으로 썼어요. 토지를 자기 동생은 전혀 쓰지를 못하게 하고 자기만 X 토지 전부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위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을과 상의하지 않고 요 위에다가 소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사건 이름이 소나무 사건이 된 겁니다. 소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러면 을은 X 토지를 전혀 못 쓴 거죠. 갑만 배타적으로 쓴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을은 갑에게 X 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 소나무 사건 전에는
요 을이 갑에게 X토지 전부를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생기는 문제가 이제 을이 갑에게 X토지 전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또 이제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을만 쓰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사건보다는 태도를 바꿨어요. 태도를 바꿔서 이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전부를 자기에게 인도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이 소나무는 을의 동의 없이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니까 이 소나무를 없애달라 이렇게 방해를 제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청구를 할 수 없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없고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방해 제거 청구만 할 수 있다. 그게 소나무 사건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됐죠.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OX 5. 자, 그다음 24회 때 문제인데요.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 사례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면 각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3분의 2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죠? 과반수 지분권자.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 지분권자. 그다음 갑도 2분의 1, 을도 2분의 1이죠. 그럼 갑은 뭐라고 부를까요? 똑같아요. 소수 지분권자. 을도 소수 지분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과반수 지분권자가 없으면 다 소수 지분권자가 되는 겁니다.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 다 똑같이 소수 지분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걸 좀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1번 정확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갑의 지분에 관한 이게 포인트예요. 누구의 지분에 관하여? 갑의 지분에 관하여. 그럼 갑의 지분이 얼마죠? 2분의 1인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게 원인 무효가 나면 위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의 지분이 2분의 1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지분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지분을 병이라는 사람이 위조해서 등기를 한 거니까 갑은 보존행위를 근거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을이죠. 을은 이게 포인트예요. 요 을이 갑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건 이건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건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에요. 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을은 보존행위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OX, X.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됩니다. 을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이 1번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갑시다. 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썼어요. 이건 갑이 배타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배타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수 지분권자인 거죠. 그럼 아까 봤던 무슨 사건 생각나야 돼요? 소나무 사건.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써도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에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3번은 참고. 이게 그냥 공유가 아니에요. 이 공유가 아니고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래요. 구분 소유적 공유. 이건 뭐냐면 그 공유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쓰는 거예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그러면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2분의 1인 겁니다. 그럼 갑이 이 X 토지를 다 썼어요. 그럼 갑이 쓴 만큼 똑같이 다 써야 된다. 이게 그냥 공유. 근데 구분 소유주 공유는 뭐냐면 부동산의 위치하고 면적을 특정합니다. 이건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요 왼쪽은 갑 나만 쓰고 오른쪽 을 너만 구분 소유라. 그러니까 따로따로 소유하기로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소유하고 대신 등기를 두 사람의 공유로 등기하는 걸 구분 소유주 공유라 그래요. 그냥 공유하고 구분 소유주 공유는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주 공유는 내부적으로 따로따로 소유권 가지는 거예요. 왼쪽 부분은 갑만 쓰는 거고 오른쪽 을만 쓰는 거. 이게 구분 소유주 공유. 그러니까 둘 다 갑하고 우리 몽땅 다 쓰는 건 그냥 공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보니까 요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부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결국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지은 거니까 당연히 이건 정당한 거죠. 그럼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자기 땅에다가 세워놓은 건물을 철거하러 청구하는 건 당연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소유하는 부분에다 건물을 지어놨다면 을은 당연히 건물을 철거하러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이 자기가 구분 소유하는 자기만 소유하는 부분에 건물을 지은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을 조심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X토지 전부를 자기 혼자 배타적으로 썼어요.
이건 을의 지분을 침해해요, 침해하지 않아요? 침해하죠. 자, 근데 요 2분의 1 자기 지분만큼 배타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건 을의 지분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이거 한다. 이걸 좀 이해해 봅시다. 이거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 텐데 보세요. 자, 만약에 갑이 지분 2분의 1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자기 혼자 다 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을의 지분을 침해해요, 침해하지 않아요? 침해하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를 다 쓴 게 아니고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이렇게 2분의 1만큼 쓴 거예요. 2분의 1만큼 썼다는 겁니다. 2분의 1 갑만 쓰고 을은 못 쓴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썼다. 그럼 이건 을의 지분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한다. 여기 지분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지분이라는 게 토지를 어떻게 자라든지 2분의 1씩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서 왼쪽 2분의 1 갑이 가지고 오른쪽 2분의 1 을이 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쪽 부분을 쓴 건 을의 지분을 침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이렇게 잘라서 아래쪽 2분의 1 갑이 가지고 위쪽 2분의 1 을이 가지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쪽 부분을 쓴 건 을의 지분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렇게 공유자의 일부가 공유물을 전부 배타적으로 사용하든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든 어쨌든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죠. 그럼 당연히 을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다음 3번에 갑시다. 제3자, 혹은 제3자 중요합니다. 이건 일반하고 묶어볼까요? 자, 제3자가 뭘 했는지 잘 봐야 돼요.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2분의 1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도 단독으로 등기 전부를 말소로 할 수 있죠. 을도 단독으로 등기 전부를 다 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요 1번은 제3자 병이 갑의 지분에 관해서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고, 요 5번은 제3자가 서류비서 몽땅 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도 을도 다 무슨 내기를 근거로, 보존 내기를 근거로 등기 전부를 다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어요. 자, 32에 갑, 을, 병은 X토지를 2분의 1, 각 4분의 1. 오? 이건 그냥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냥 소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여기는 4분의 1, 4분의 1인 겁니다. 자, 1번. 자, 을이 지분을 포기했다. 또 을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밑에 을의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을의 지분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기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요 을이 4분의 1 지분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지분이 2대 1이죠. 2대 1 비율로 넘어가는 겁니다. 2대 1 비율로 각각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균등한 비율로 귀속됐다. 틀렸어요?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 그 다음 2번에 가볼까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오, 임대. 아, 나왔네요? 공유의 경우에 임대 나왔어요. 이거 공유물의 무슨 행위죠? 관리. 그러면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 따라서 갑은 소수 지분권자니까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그 다음 이게 보니까 요 토지 쭉 했네. 오, 이게 나대지. 그러면 나대지에 대해서 이게 관리라는 게 이용하고 계량하는 겁니다. 이용 계량. 그 계량이라는 것도 이 토지의 객관적까지 증가시킨 게 계량이거든요.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 이건 관리 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관리의 범주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대지에 대한 관리 행위 일환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건물을 신축하는 건 결국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 자, 4번에 갑시다. 아까 공유자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관리에 관해서 보통 특약을 맺는다 그랬죠. 어떻게 공유물을 쓸 건지 관리에 관한 특약을 맺어요. 그럼 그 지분을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인 거죠. 미친다. 맞죠?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질문에 갑시다. 병이 그랬는데 병 4분의 1이죠. 소수지분권자. 얘가 배타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인도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 몇 번 골라야 돼요? 3번. 자, 33회 때 문제인데요.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먼저 공유자의 경우에 그 지분을 이제 파는 거, 그다음 지분을 교환하는 거다. 이건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겁니다. 그럼 공유 지분 처분할 때 이거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지분의 처분 의무로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자유죠, 자유.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되어 있으니까 OX, X. 그다음 2번 갑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 공유 지분 포기에다가 하나 더 씁시다. 합의 지분 포기. 공유 지분 포기하고 합의 지분 포기하는 건 이건 반드시 꼭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땡, 틀렸어요. 그 다음 합의 지분 처분할 때 제3자에게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틀렸죠? 공유 지분은 처분하는 게 자유지만 합의 지분 처분은 정론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합의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4번에 가봅시다. 합의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연계. 위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업하는 물건인데 제3자가 서류 위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띡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무슨 행위를 근거로?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를 근거로 합의자 각자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맞죠. 그 다음 5번 갑시다. 5번. 자, 법인 아닌 종중을 했네. 종중. 이건 사람의 단체인데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자, 그 다음 요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요 중개 수수료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중개 계약에 의해서 돈 주는 거니까 얘는 그냥 채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는 거. 계약에서 생긴 채무를 이행하는 데 불과한 거고, 따라서 이건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종중 총회까지 결의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돈을 주면 그걸로 끝이지 종중 총회의 결의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자, 30회 갑시다. 공유 문제 제일 많죠? 옳은 거. 1번 중요합니다. 자, 공유의 경우에 먼저 임대, 공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어요. 이거 무슨 행위죠? 공유물의 관리.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상가 건물 임대차인 경우 3기가 되겠죠. 민법상 임대차는 2기. 그 다음 주택임대차 2기. 상가 임대차 3기. 이렇게 각각 차임을 연치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무엇을 했죠? 해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 행위.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똑같이 무슨 행위? 관리 행위입니다. 근데 보존 행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OX, X. 2번 개별 채권자들 동그라미 해봐요.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을 특별한 공동 목적 없이 함께 가지는 건 공유라 그래요. 공유. 그다음 요 권리를 함께 가질 때 준자를 붙입니다. 준. 그리고 이건 준 공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럼 공유. 그다음 물건 말고 권리를 공유하고 있을 때 앞에 뭘 붙인다? 준. 그래 개별 채권자들 사람이 같은 게 특정 부동산에 하나의 저당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준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 얘가 답이긴 해요. 답이긴 해요. 근데 다른 지문들이 중요한 거지 2번을 열심히 파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돼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3번. 자, 여기는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봅니다. 공유자의 1인이 단독매로 등기를 했어요. 갑의 10분의 2분의 1, 을의 10분의 2분의 1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단독 소유인 것처럼 등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가 그 등기 전부를 다 말소하라고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 등기 안에 이 사람의 등기 안에 이 사람의 지분만큼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가 행정했다 하더라도 요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는 요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말소하러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말소하러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했다는 겁니다. 과반수 지분권자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격반환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네,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 다음 5번 공유 지분의 포기, 합의 지분의 포기는 각각 등기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돼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 부동산 물건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합의 지분의 포기는 각각 등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사례 문제 또 계속 풀어보겠어요. 자, 여긴 갑의
을의 병의 지분이 각각 3분의 1이고 이게 나대지라는 겁니다. 나대지과 함께 뭐죠? 공유. 자, 1번 갑시다. 취득시효 중단을 각자 다 할 수 있어요. 갑도, 을도, 병도 단독으로 다 취득시효를 다 중단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제3제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없다 됐으니까 X. 답은 쉽게 골랐어요. 취득시효 중단 조치는 각 공유자가 다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이게 나대지인데 나대지 외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죠. 이건 관리의 범주를 넘는 겁니다. 따라서 관리의 방법으로 부적부하다. OX, O. 맞죠? 공유지분의 포기, 등기해야 될 필요 없어요. 해야 되죠.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열 체결 아니고 공유물은 무슨 행위죠? 관리행위.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갑은 보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니까 얘는 소수 지분권자니까 소수 지분권자니까 이 사람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쓰는 건 당연히 부적법하고 그다음 부당한 겁니다. 부당. 따라서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시다. 갑은 X토지를 배타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 밑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자기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무슨 사건이었었죠? 아까 소나무 사건. 소나무 사건.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인도하라 청구할 수는 없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과반수 지분권자. 자, 요 갑이라는 사람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을은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리 방법에 관해서 별도로 협의하진 않았다. 이건 이제 법조문대로 풀어봐라 그런 말이에요. 자, 1번 갑시다. 병이 갑으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다. 이겁니다. 여기서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다. 이게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그럼 갑은 지금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요 갑은 단독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대차 계약은 관리행위고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도 토지를 쓰는 게 적법한 거예요. 따라서 요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 부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없다가 돼야 돼요? 없다가 돼야 되죠. 근데 있다고 돼 있으니까 OX, X. 자, 답은 1번 골랐어요. 자, 그 다음 2번에 갑시다.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자 중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단독묘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단독묘로 등기를 해도 이 등기 안에 갑의 지분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거죠? 3분의 2만큼 들어가 있는 거죠. 3분의 2만큼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을은 3분의 2를 제외한 나머지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3분의 1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볼까요? X토지에 관하여 볼까요? 정명의로 정이라는 사람의 서류 위조했어요. 위조. 원인 모의 나면 자꾸 위조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특별히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갑도 을도 각각 등기 전부를 말소로 청구할 수 있죠. 자, 을은 정을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때는 근거가 뭐가 될까요? 근거? 보존행위. 그 다음 4번 갑시다. 무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권 침해한 거 맞죠? 그러면 끝에 요거 손해배상 청구죠.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맞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전액 달라고 청구하는 거 안 되고 항상 자기 지분 범위 내의 것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 범위 내. 따라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건 관리의 범주를 넘는다 그랬죠. 건물 신축하는 거 허용되지가 않아요. 자, 28회 때인데 한번 더 해봅시다. 또 똑같은 거. 갑이라는 사람이 5분의 3 과반수 지분권자죠. 과반수 지분권자. 을은 5분의 2니까 이렇게 소수 지분권자인 거예요. X토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자, 이건 사람이 잘 봐야 돼요. 먼저 1번 갑은 5분의 3이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인 거죠. 이거 임대, 이거 무슨 행위죠? 관리행위.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병이 토지를 쓰는 건 을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 갑시다. 또 요 갑이 을과의 협의 없이 토지를 병한테 뭐죠? 임대. 갑은 당연히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도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거 없어요. 왜냐하면 요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쓰는 건 을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하고 정당한 거죠. 그러면 병은 누구에게 차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갑이죠. 갑하고 임대차계를 쓰니까 병은 갑에게 차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지분권자 을은 과반수 지분권자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고, 요 을은 병에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당연히 없는 게 맞죠. 그다음 3번에 갑시다. 3번 이건 을이 자, 을이 얘는 소수지분권자입니다. 병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수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 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병이 토지 쓰는 건 당연히 부적법하고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나한테 인도하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자, 을이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5분의 2에 해당되는 특정물을 배타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알곤 지분의 개념 아까 제가 정리를 하면서 공유자 중 어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썼다. 그럼 당연히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거죠. 또 자기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 썼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는 거예요. 항상 침해, 배타적으로 쓰면 그냥 침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죠. 답 몇 번 골라야 돼요? 4번. 자, 그 다음 5번 갑시다. 이건 잘 읽어봐야 될 게 지분을 처분한 건지 공유물을 처분한 건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했다는 거예요. 뭘 팔았다는 거예요? X 토지 판 거죠. 공유 지분 처분이에요. 공유물 처분이에요. 공유물 처분. 그러면 공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전원의 동의. 이건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또 공유 제3자는 과연 얼마만큼의 소유권 취득하게 될까요? 이거 제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의 없는 공유물의 처분입니다. 자, 이건 요 문제하고 상관없이 지분을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좀 바꿔서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라 칩시다. 여러분들 잘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를 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토지 전부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토지 전부에 관해서 병이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요 토지를 팔았으니까 공유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채권적 효력. 이건 뭐냐면 매매 계약의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의 효력. 그럼 이건 잘 생각해 보면 2분의 1만큼은 자기 물건을 판 거고 2분의 1만큼은 남의 물건을 판 거예요. 그러면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따라서 이 토지 매매 계약 통째로 전부 다 뭐하다? 유효. 두 번째, 물권적 효력. 이건 뭐냐면 과연 병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당연히 갑의 지분만큼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즉 갑이 처분행위 한 거니까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병은 다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갑의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문에서 찾아봐야 돼요. 이게 채권적 효력을 물어보는 건지 물권적 효력을 물어보는 건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 매매 계약은 채권적 효력을 말하는 거고 이 등기의 효력,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물권적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문에 가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럼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이건 물권적 효력을 말하는 거죠.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거니까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따라서 틀린 건 답 4번이고요. 5가지 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공유의 법률 관계까지 마쳤어요. 자, 그래서 전체 과정 중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를 해결한 건데요. 자, 요 기본 과정 이수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핵심 과정 내용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풀기는 계속 이어서 제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다음 주 꼭풀기 문제는 용익물권 파트부터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해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우 꼭풀기.